공매도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주식시장 상황이랑 재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조만간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그 전에 개인의 반발이 하도 심했죠. 그러니까 개인도 공매도 해라 그러면서 대여 주식의 규모도 100배로 늘리고 개미들도 공매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공매도 하면 누가 이익 많이 봐요? 여태까지 미국의 게임스탑 같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들은 세력이 이익을 봤다, 개인보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은 쪽이 유리하죠. 무조건 어차피 돈 싸움이니까. 힘겨루기가 붙었다 그랬을 때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결집을 해서 공매도 세력보다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긴 거고, 일반적으로는 기업이나 세력들이 개인보다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스탑 같이 결집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세력들이 많이 이겼더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담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규제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 그럼 공매도가 뭘까요? 없는 주식을 매도하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차익 공매도는 진짜 주식도 없는데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작용도 심하고 투기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차익 공매도를 한다. 보유자에게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한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빌리는지 요게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주식을 공매도하는데 쓰겠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주식이 떨어질 곳에 누군가가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빨리 팔아야 이득이죠.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냐? 팔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가가 10,0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100주를 빌려서 팔아요.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이 100주가 있었고 나는 0주였는데 100주를 빌려서 팔아서 100만원을 취득했다. 그럼 이 사람 주식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1,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10만원에 100주 매입해서 돌려준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숏 친다, 숏. 이 얘기가 공매도 한다, 이 얘기죠. 공매도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위험성이 있죠. 장점은 버블 방지.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항상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가 너무 낮아. 근데 부동산은 규제가 심해. 금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 너무. 그러니까 주식이 버블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이 다 몰리면 무조건 오른다는 판단이 쓰는데, 예를 들어 공매도라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 누가 내가 떨어지는 곳에도 베팅을 하게 되네. 그렇게 되면은 다 오르는 데다 베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이 줄어들게 되고, 가치 이상의 주식이 됐을 때 누군가가 공매도 쳐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정상가치까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무작정 투자하는 혹은 무작정 투기하는 그런 것들이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양화될 수 있죠. 나는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할 데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공매도 쪽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인버스 투자도 있고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떨어질 것 같아서 현금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공매도에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공매도가 실패하고 오른다 라고 하더라도 그 유동성이 계속 돌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단점이 많죠. 시장이 교란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력과 개인이 싸우면 당연히 세력이 유리하죠. 왜? 자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많은 세력들이 얼마든지 교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때려잡으려면은 개인들도 게임스타처럼 뭉쳐야 된다. 그런데 뭉치고 나서 다 같이 똑같이 차익 보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누가 먼저 차익 보고 빠지고 뒤늦게 유동성을 투입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이러니까 뭉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주식시장 교란하는데 많이 쓰더라. 그리고 이 역시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잘 붙어서 공매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위험성은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100주를 팔고 그 다음에 10만원에 100주를 사서 돌려주면 된다. 그렇다면은 이익 볼 수 있는 거는 최대 얼마예요? 100만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빵원까지 뭐 떨어졌다고 쳤을 때 그럴 일은 없지만, 자, 근데 반대로 한 주당 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사서 돌려주려니까 1억이 필요해요. 많이 벌면 100만원인데 손해는 1억도 볼 수 있죠. 1000만원까지 올랐다. 손해는 10억도 볼 수 있죠. 1억까지 올랐다. 100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가늠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위험성이 있더라. 왜 공매도 자꾸 하느냐, 저런 위험도 있고 단점들도 있는데, 그것은 주식시장에 버블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GDP 대비 시총 비율, 요게 GDP예요. 요 검은 선이. 그리고 시총은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즉 지금 버블이 끼어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뭐 버블 꼈다고 해봤자 뭐 과거 닷컴 버블이나 리먼 때 조금 버블 꼈다 이 정도였는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끼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품이 꼈죠. 과잉 유동성,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대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자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이 이야기도 역시 과잉 유동성에서 나오는데, 과잉 유동성이 어떻게 생성이 됐냐, 이게 다 빚으로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더라. 특히 부동산 쪽에 가려져서 가계부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전세보증금이라는 개인 간의 가계부채까지 계산하면 세계 1위 수준이었죠. 리먼 이후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계속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물론 공부 많이 하고서 내가 확실히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식 돈 번다니까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위험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누가 많이 들어갔다? 20, 30대. 지금 비중 보면 어때요? 기존 투자자 이 정도였는데 신규가 엄청나게 늘었죠. 1, 20대가 엄청나게 늘었다,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비중 외적으로 순수 얼마나 늘었냐? 20대 같은 경우는 보유자 수는 180%가 증가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금액도 2배 이상 들어왔다. 근데 2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 있는 20대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투로 많이 들어온 거죠. 30대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갑자기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죠.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율이 크더라. 그만큼 비투를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난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1400대에서 2300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적어도 한 60%가량은 올랐죠. 60% 이상. 이렇게 봤을 때 기존 투자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더 큰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신규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이익을 봤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손해가 많았다는 거죠. 신규 투자자들의 3명 중 2명은 손해였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어때요? 신규 투자자들이 하는 짓이 거래 회전율이 엄청나게 높죠. 소형주 같은 거 많이 사서. 일평균 거래 회전율도 20대가 높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에서 높다. 거래 비중 이런 거 따져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잘 모르는데 조금만 수익 나면 단타치고 조금만 손해보면 손절하면서 단타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는 만큼 크게 영향을 못 받아요. 수수료로 다 떼이니까. 누적 수익률 및 누적 초과 수익률 신규 마이너스 1.2%.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봤는데 신규인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많이 봤다. 거래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수수료까지 다 떼고 보면 기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미만, 신규로 뛰어든 사람들은 특히 30대들이 그냥 누가 산다고 해서 뛰어들고 이러면서 손해 많이 봤다는 거죠. 수수료 떼면 대부분 손해 많이 봤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 이런 데서 거의 다 손해보고 1억은 넘어야지 그나마 이익 보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기사에 나와가지고 막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익을 봐도 수수료 떼고 나면 손해더라. 누적 초과 수익률 뭐예요? 기대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나왔냐? 망했죠. 돈 있는 사람들만, 그것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기대 수익률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낸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누적 수익률로 봐서 실질적으로도 손해보고 있고, 초과 수익률이라는 건 뭐 상승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초과 수익률은 아주 박살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성과 분포도 신규 보세요. 이렇게 많이 쏠려있죠. 62%가 0이고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20%도 안 되는 거죠. 이익 500만원 넘는 사람 10%도 안 되죠. 50% 딱 절반일 때 신규 마이너스 1.9%, 초과 수익률은 마이너스 5.7%. 이렇게 신규 투자자들이 다 잃는 동안에 그 자금으로 주식시장은 뜨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벌어가고 기존 투자자들 벌어가면서 자꾸 지금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주식시장 들어와라.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다. 본인들한테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죠. 왜냐면은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실물 경제는 안 좋아졌는데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올랐더라. 유동성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누가 바치고 있느냐?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끌어들인 신규 투자자들이 바치고 있는 거다. 손실 미실현 비중, 이익 실현 비중. 진짜로 기존 투자자들은
64% 정도는 이익을 봤는데 신규는 61%를 이익 실현으로 팔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익 나자마자 판 거죠. 단타로. 손실 미실현 비중. 지금 쥐고 있는 것 중에 이득 본 거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나는 주식에서 돈 벌었다. 쥐고 있는 것들은 언젠간 뜨겠지. 뜰 때 팔면 내가 손해본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다. 근데 특히 비투한 사람들은 이자 나가는 거 생각 안 해요? 손실 미실현 비중이 저렇게 높다는 거. 손실이 좀 더 커지면 반대 매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복권형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 복권 뭐예요? 낮은 가격, 높은 변동성, 극단의 수익률. 왜 지금 코인 시장에 몰리느냐. 잘만 하면 잭팟 터뜨린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도지코인 같은 거 오르잖아요. 개 얼굴 붙여가지고 장난으로 만든 거였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복권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익률과 초과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분석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이 같이 투자에 대가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늘딸이다. 옛날 사람들이다. 내가 더 옳다.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조금 감소하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늘고 있는데 어때요? 매수금액 감소하고 있고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예탁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자,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부터 꾸준히. 물론 유동성 자체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돈은 많이 찍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보면은 2015년부터 부동자금 계속 떨어지다가 20년 3월부터 돼 있는데 19년 말부터 부동자금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거품이 꼈구나 하고 정말 돈 가진 사람들은 현금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자금 때문에 부동산이 뜨고 주식이 뜬다 이 말에 넘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프도 확인 안 해보고. 자, 거래대금 많이 줄고 있죠. 일평균. 그리고 보면은 증시 대기자금은 갑자기 좀 늘었어요. 최근에. 이 늘어난 거는 대부분 어느 쪽에서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코인 같은데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죠. 코인 빠질 때 팔고서 일단은 다시 증시로 들어올까 하고 대기는 하고 있는데 사고 있진 않죠. 거래량은 늘었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급격히 늘지 않았다. 자, 3월에 이 정도였는데 일평균이 지금 어때요? 맨 앞자리가 3 넘는 거에 드문드문하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4월치 아직 완벽히 나오진 않았지만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물가 오르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자, 물가 상승에 시장 발작 가능성이 있고 기업 이자 9천억 늘어나서 한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 늘어났고 유동성은 최근에 조금 다시 늘었지만 일단은 관망하고 있는 중이고 거래 대기자금으로만 넣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3월까지는. 그리고 이자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 그렇게 상승하던 장에서도 손실 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리하게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 신규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이유, 주식을 도박처럼 하니까 공부하고 같이 투자하고 기업에 맞게 투자해라 라고 하는데 저기 저평가에 우르르 몰려가서 가격 뜨면은 단타로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누가 이익 봐요? 증권사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성장했죠.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증권사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자들은 셋 중 2명은 손해봤더라. 작년에. 올해는 대부분 다 손해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까지 임박했어요. 공매도 없어도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비싸다 싶으면 근데 공매도가 들어오면 어때요? 비싸다 싶으면 가격을 낮추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해서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넣을 수도 있다. 근데 계속 지금 인생은 한방 나에게도 운이 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